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평판에 작용하는 정수력과 압력 중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력은 하이드로스태틱 폴스라고 하고, 어떤 책에는 전압력이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어쨌든 다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다음에 식이 어떻게 유도가 되었는지는 영상을 또 제가 따로 찍은 것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어차피 우리는 결과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유도는 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우리가 그 그림상에서 어떠한 것이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우리가 이러한 물 속에 어떤 물체가 잠겨 있을 때는 당연히 물 속의 수압에 의해서 이 물체에는 압력이 작용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압력이 작용하는 물체의 형상도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그 평판만 다루겠지만, 이제 그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곡면으로 된 그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어떤 작용하는 압력에 압력에 의한 정수력을 알아보기로 하고, 일단 정수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작용하는 압력을 전부 다 합친 그 개념이 우리가 이 분포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분포력을 모두 우리가 합한 것이 집중 하중이 되듯이 이런 압력을 모두 합해서 이 전체의 면적에 대해서 적분해 준 값이 이러한 정수력 FR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잠긴 물체에 작용하는 정수력은, 일단 작용점이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형상은 이미 형상으로 그렸지만, 일단 CP가 이 형상의 도심과 일직선 상이 있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일직선 상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이 압력 중심을 YP라고 하게 되는데, YP만 구하면 되지만 실제로는 대칭 형상이 아닌 도형 같은 경우는 어떤 이쪽 방향을 Y축이라고 하고 이쪽 방향을 X축이라고 하면, 어떤 X축으로도 벗어난 그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거리를 우리가 또한 X축과 Y축에 대해서 압력 중심에 대한 거리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압력 중심점을 찾는 것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우리가 정수력에 있어서는 이 그림보다는 이 우측에 있는 그림에서 우리가 집중 하중으로 고치는 개념과 동일하게 어떤 평균 압력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 평균 압력은 결국 어떤 이 도형의 도심에 해당되는 이 높이 HC에 해당되는 압력을 우리가 평균 압력으로 정의를 할 수 있고, 이때 우리가 대기압 PATM까지 모두 고려를 하면 결국 PC는 PATM 플러스 이 유체의 비중량인 ρg 곱하기 HC로 우리가 PC를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압력이 주어지면 압력 곱하기 면적이 되게 되는데, 이때 만일에 다음과 같이 시타만큼 비스듬하게 이러한 잠긴 물체는 다음의 공식으로 P0 플러스 ρg yc 사인 시타 곱하기 a가 되게 되고, 이때 a는 이러한 평판을 우리가 이쪽 수직한 면으로 바라보았을 때, 즉 이 부분에 대한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결국 정수력 FR은 일단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결국 yc 사인 시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도형에서
이제 결국 이 깊이가 이제 y sin 시타로 이제 정의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결국 yc sin 시타는 이제 hc로 대체가 되게 되고, 따라서 만일에 대기압을 우리가 무시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 비중량 곱하기 그 유체의 비중량 곱하기 이제 물체의 도형의 그 도심까지의 이제 깊이 곱하기 이제 이 도형의 면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고,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간단하게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 공식을 이제 암기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사각평판에 작용하는 정수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평판의 형상이 이제 꼭 뭐 사각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일단 이제 가장 많이 문제로 나오는 것이 이제 사각평판에 대한 것이 나오고, 일단 이제 우리가 사각평판에 대한 정수력을 구하는 방법을 알면 이제 이러한 평판의 형상이 이제 어떠한 형상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수력을 쉽게 이제 산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어떤 S만큼 거리만큼 이제 물속 밑으로 이제 비스듬하게 잠긴 이러한 평판의 경우에는 일단 이제 대기압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서 이제 표시를 하면 이제 P0 플러스 이제 로지 곱하기 이제 S 플러스 2분의 B 곱하기 사인 시타 그리고 AB가 되게 되고, 만일에 이때 우리가 이 평판의 형상이 뭐 원형이라고 하면 결국 이 A쪽 이제 면적에 해당되는 A 부분만 여러분들이 그 해당되는 도형의 이제 면적을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나머지 이 부분은 이제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일에 이제 이 S가 0인, 즉 이제 수면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이제 S를 소거하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대기압을 고려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P0도 소거를 하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형상을 알고 있다라고, 이 형상에 대한 공식을 알고 있으면 나머지 두 개는 뭐 자동적으로 우리가 그 유도가 되게 되는데, 결국 이 경우는 사인 시타가 90이 되는 경우가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사인 시타가 90이면 1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이 1이 되게 되어서 다음과 같이 식이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사인 시타가 0일 때는 사인 0도 0이 되게 되어서 이제 이 부분이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데, 그 경우는 우리가 굳이 이 공식을 통하지 않더라도 결국 이렇게 수평인 부분은 결국 우리가 이제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높이에 대해서는 이 수평한 방향에 대해서는 모두 이제 압력 값이 동일하므로, 따라서 이제 이 경우는 그냥 이렇게 이 위치에 작용하는 이제 압력에다가 이 평판의 면적을 이제 곱해준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이제 대기압을 고려를 하면 이제 P0를 이제 다음에 가로 안에다가 더해줘서 이제 FR을 산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압력 중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대로 이러한 도형의 도심과 그리고 압력 중심점은 이제 일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결국 이제 압력은 깊이에 따라서 이제 선형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이제 이 도심까지의 거리를 이제 수면으로부터 도심까지의 거리를 yc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압력 중심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이제 yp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제 yc는 우리가 이 각도 시타만 알고 있고, 그리고 이 평판의 길이를, 이쪽 부분의 길이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길이와 이 평판의 형상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바로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yp 같은 경우는 이제 yc 플러스 어떤 일정한 이 정도의 간격 크기만큼을 이제 더 아래로 내려간 거라고 보면 되는데, 결국 이제 그 값이 이제 이쪽 부분의 이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기울어진 각도에 따라서 이제 값이 달라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사인 90도일 때는 이제 이렇게 수직으로 된 평판일 경우에는 그냥 사인 시타를 소거하고 이제 나머지 부분만 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이 도형의 이제 도심에 대한 이제 관성 모멘트가 이제 그 계산이 되어져야 되는데, 일단 이제 이쪽 부분을 Y축에 대한 것이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X축에 대한 것도 살펴볼 것인데, 일단 YP는 이제 YC 플러스 이제 이 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결국 우리가 이제 대기압 P0를 이제 0으로 두면 이제 이 항이 소거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이제 대기압을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위의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YP의 위치를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제 뭐 관성 모멘트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정력학에서 모두 다루었던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유체역학에서 많이 나오는 이제 도형에 대한 그 이제 관성 모멘트와, 즉 이제 단면 2차 모멘트와 그리고 면적에 대한 이제 것들을 이제 나열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해서 이제 가능하면 이제 사각형과 원형에 대한 것은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 이제 삼각형에 대한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값들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뭐 암기를 안 한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이제 오픈북 시험을 치면 여러분들이 굳이 암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책을 오픈북이 아닌 시험은 최소한 다음에 있는 도형들은 이제 최소한 이 사각형과 삼각형 그리고 원형과 이제 반원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하시는 게 좋고, 뭐 가능하면 6개를 모두 다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참고로 하는 책에는 이제 YP밖에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식에 대한 유도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그 이제 이러한 그 정수력과 압력 중심에 대한 것을 다룬 영상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 영상에서 이제 유도 과정은 이제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다음에 도형처럼 우리가 앞서는 이제 이 어떤 Y축을 기준으로 이제 대칭 도형인 경우는 우리가 YR만, 즉 이제 Y 그 CP만 이제 구하면 되었지만, 다음과 같이 이제 대칭 도형이 아니라고 하면 이제 CP가 이제 YR과 XR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개를 모두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이제 XR은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앞선 우리가 단면 2차 모멘트를 계산하면 되었지만, 이제 XR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관성 상승 모멘트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됨을 알 수 있고, 이때 이제 관성 상승 모멘트의 특징은 이제 대칭 도형일 때는 이제 0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XR을 구하지 않았지만, 혹은 이제 XP를 이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어떤 비대칭 도형이라고 하면 이제 XR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되고, 이제 계산은 이제 다음에 공식을 활용을 해서 결국 YC를 이제 도심까지의 이제 YC를 구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 도형에 대한 그 관성 상승 모멘트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대부분은 다음에 이제 기본 도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 도형에 대한 이제 그 IXY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이렇게 대칭 도형은 굳이 이제 IXY를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부분도 이제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제 0이 되게 되고, 이제 어떤 우리가 이런 그 예시에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삼각형인데 그 어떤 이등변 삼각형이 아닌 경우면 이제 당연히 이러한 그 도형의 중심과 이제 CP가 이제 XY 축으로 모두 어긋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 어긋나는 정도는 이제 y는 반드시 이제 yp는 이 도형의 그 도심보다 아래로 오지만 이제 그 xp 같은 경우는 뭐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는 이제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제 다음에 공식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사각평판의 이제 압력 중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사각평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각형의 경우는 이제 그 XP는 그 관성 상승 모멘트가 0이 되게 되므로 고려를 할 필요는 없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YP만 구하면 되는데, 이제 YP는 이제 다음에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산출하시면 되겠고, 일단 이제 IXX 부분을 우리가 사각평판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에 값이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일에 뭐 원이 들어가거나 어떤 뭐 타원 같은 게 이제 형상이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값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값과 이제 AB로 곱한 면적만 달라지고 나머지는 이제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일에 이제 S가 0이면 S만 생략을 하시면 되겠고, 대기압을 또 고려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이 항을 이제 소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식을 조금 더 이제 간단하게 정리한 식이 이제 아래의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지름이 4m인 이제 원형의 이러한 게이트가 어떤 이제 샤프트라고 하는 축에 이제 고정이 되어서 이러한 그 뭐 저수지라든지 혹은 댐에 그 이제 물이 유출이 되지 않게끔 이제 설치가 되어져 있고, 이때 이제 그 이 샤프트까지의 결국 이제 이 샤프트가 지금 그림상 이제 이러한 원형의 중심을 통과하는 부분에 이제 그 설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10m라고 하는 것이 이 그 원의 이제 도심까지의 이제 깊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YC는 그 이제 H가 이제 YC 곱하기 사인 시타였기 때문에 이제 시타가 60도로 주어져 있으므로, 따라서 YC는 이제 다음에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칭 도형이기 때문에 이제 XR은 이제 구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이제 YR만 이제 구하면 되는데, 일단 문제가 이제 이 게이트에 작용하는 정수력과 이 축에 대한 이제 모멘트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의 비중량은 이제 다음에 값으로 주어져 있고, 먼저 이제 정수력 FR은 이제 감마 HCA에 의해서 이제 감마는 이제 이 값으로 대입을 하면 되고, 이제 HC는 이 그 도심까지의 이제 깊이인 10m를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의 넓이는 이제 파이 r 제곱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름이 4m이므로, 따라서 이제 그 4파이가 되게 되고, 이제 이 값을 계산을 하면 이제 1.23 그 메가 뉴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우리가 XR은 이제 IXYC가 0이 되게 되므로 일단 소거가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XCYC도 현재 우리가 좌표축을 이 원의 중심으로 XY축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즉 중심이 아니라 이제 이 중심을 통과하는 축이 Y축이고, 이제 이 그 수면을 이제 X축으로 설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수면을 X축이 아니라 수면을 이제 원점으로 해서 이제 설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XR은 우리가 대칭 도형에서는 이제 고려를 할 필요는 없고 이제 YR만 구하면 되는데, 일단 YC는 이제 다음에 값으로 우리가 산출을 할 수 있고, 이제 면적도 이제 4파이 미터 제곱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원형 도형의 이제 이 도심에 대한 그 관성 모멘트 혹은 단면 이차 모멘트 IXC는 4분의 파이 R 제곱이므로 이제 그 반지름이 이제 2이기 때문에 다음에 값을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YR은 이제 11.6m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이 축에 대한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시점에 대한 이제 모멘트를 구하라는 것과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 이 시점에 작용하는 힘은 일단 우리가 이제 이 시점은 고정이 되어 있으므로 이제 반력인 OX와 OY가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이 수문의 이제 무게가 이제 이 시점에서 아랫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모멘트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모멘트에 관련된 그 힘은 이제 FR밖에 없고, 따라서 이제 시점으로부터 이제 직각거리를 구하면 되는데, 이제 그 직각거리는 결국 이제 YR 빼기 이제 YC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모멘트는 다음에 FR 곱하기 YR 마이너스 YC가 되게 되고, 일단 우리가 이제 반시계의 방향을 통상적으로 플러스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을 하므로, 다시 이제 3차원 상에서는 이제 그렇게 모멘트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제 x, y니까 이제 이렇게 회전을 한다라고 보면, 이제 Z축은 이제 저 뒤쪽 면이 플러스 방향이기 때문에, 따라서 다음에 방향이 이제 플러스 방향이고, 일단 우리가 2차원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이제 시계 방향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일단 방향은 이제 반시계로 회전하기 때문에 이제 엄밀하게는 이제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이제 풀이에서는 이제 그것까지는 이제 고려를 하진 않은 것 같고, 이제 값만 이제 구한 것 같은데, 이제 엄밀하게는 이제 마이너스 1.07 곱하기 10의 5제곱 뉴턴미터, 혹은 이제 벡터로 표현하면 1.07 곱하기 10의 5제곱 뉴턴미터 이제 K로 이제 표시를 하시면 되겠고, 일단 뭐 방향은 고려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FR 곱하기 이제 YR 마이너스 YC에 의해서 이제 각각의 값들을 우리가 모두 구했기 때문에 이제 그 값을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